작년에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코칭 카페에 못 오셨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서도 오시고 여러 군데서 오시는데 이곳을 잘 모르고 연구소에서만 모이다가 잘 모르고 이른바에 세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예약 인원은 25명이었는데 안녕하세요. 바쁘시고 또 눈까지 와가지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격려사 지구촌교회 가정사역 담당하고 계시는 조병민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모임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부모 코칭을 통해서 또 새롭게 많은 변화와 또 삶에 있어서의 그 새로운 비전들을 발견하게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정사역, 저희 지구촌교회에서 가정사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한 10년 정도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가정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다면 모든 문제는 대화의 문제에서 시작되고 또 모든 문제의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가정사역 안에서는 이 대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칭과 이 대화는 많은 관계를 또 갖고 있거든요. 물론 좀 더 코칭 기술적인 면이 더 많이 강조됐다라고 한다면 대화는 좀 더 폭넓은 의미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삶의 양식과도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어떤 코칭 이전에 일상 속에서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화를 가질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대화를 할 것인가는 굉장히 큰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제가 성경을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느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삶에서 그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구호를 요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호를 요청할 때 몇 번을 돌리시죠? 119를 하시죠. 예, 제가 기억하기 쉬우라고. 근데 성경에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특별히 자녀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 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119인데 1장 19절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 어떤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데 많은 비중을 두라는 얘기죠. 저는 대화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데 있다. 잘 들어주는 데 있다. 여러분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가시면서 칼과 또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겉으로 보이긴 적어도 그래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어떨까요? 예, 분명히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나 보자. 방어할 준비를 하고요. 내가 어떤 말로 아주 그 핵심을 찌를 것인가 라고 하면서 내 주장과 또 나의 설득을 위해서 내가 아주 비장의 카드로 내놓을 것들을 마치 칼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대화를 깨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칼과 창과 방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화를 깨트리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때문에 무장해제를 해야 됩니다. 무장해제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무장해제를 할 것인가? 바로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제가 읽어드렸던 이 성경 구절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아주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기본적인 원칙, 사실은 잠언을 보면은 이와 같은 듣기에 대한 많은 강조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아라비아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말하기는 지식의 영역이고 듣기는 지혜의 영역이다. 근데 성경이 거의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지혜에 속한 것이다.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듣는 데 집중해야 되고 듣기를 우선해야 된다. 자녀 관계에 있어서, 자녀를 코칭하는 데 있어서, 또 자녀의 삶의 성숙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기 이전에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그런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숙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런 듣기 운동, 잘 듣기 운동이 좀 하나의 사회적인 운동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 요즘 정치판도 보시지만 자기 얘기하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자기의 얘기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얘기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남편을 넘어뜨리고 또 말로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넘어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날카로운 칼과 창과 또 방패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해야 되겠다. 무장해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듣기가, 듣는 것에 비중을 둬야 된다. 제 나름대로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대화 생활에 있어서, 또 코칭의 영역에 있어서 듣기,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강조돼야 될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이 코칭 훈련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됐고 또 기술도 습득하셨겠지만 내 결론, 내 주장, 그것은 칼과 창과 같기 때문에 내려놓고 정말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함께 합의점을 이루고 정말 내가 그에게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 충분히 들어줄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훌륭한 코치, 자녀들을 위한 또는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위한 좋은 코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대화 훈련을 하면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 그런 책, 또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읽어드리고 제가 말을 맺고자 합니다. 언어는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아마 여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그런 대화에 있어서의 정신과 가치관과 철학을 일깨워주는 너무나도 좋은 책인데요. 그 책에 루스 베버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언어는 마음의 창, 그리고 아니면 벽. 당신의 말이 비판처럼 느껴지고 내가 판결을 받고 저 멀리 쫓겨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정말 당신의 뜻인가요? 나 스스로 변화에 나서기 전에 상처를 입고 두려워하며 내가 말로 벽을 쌓기 전에 말해주세요. 제가 바로 들었는지. 말은 창이 아니면 벽. 말은 우리를 속박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풀어주기도 하지요. 내가 말을 할 때나 들을 때나 사랑의 빛이 나를 통해 빛나기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만약 내 말뜻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풀어지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만약 내가 냉정하게 여겨졌다면 내 말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느낌을 들어주세요. 언어는 마음의 창이다. 아니면 벽이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좋은 코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만감이 교차하네요. 이쯤에 나의 머리에는 몇 주 동안의 강의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 즈음에는 손에 무언가가 있어질 줄 알았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지금 나의 생각에 나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소장님이 들으시면 그럴 줄 알았다며 눈웃음을 보내실 것도 같고 이해해 주실 거라는 마음의 안도도 있다. 그러나 이곳을 처음 찾을 때보다는 마음이 정돈되어 있기는 하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푯대가 무엇인지, 또 어떤 도구로 하는지, 뭘 사용해야 하는지 밑그림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다. 우리 손에 쥐어진 가장 귀한 보물을 어찌할 바 몰라서 저글링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됐고, 나의 손에 의해서 멀미를 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일 때 눈물이 났고 미안한 생각에 아파도 많이 했다. 그러나 너무나 부족한 나, 그동안 어떤 끔찍한 만행을 했는지,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알게 됐다. 이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하지만 나의 부족만 본 것이 아니다. 나에 대한 소망과 기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다고, 또 늦지 않았다고 나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과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 또 이것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도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역시 어렵기도 했다. 지금도 어렵고 또한 성경하기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 공부하며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기술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다. 좀 더 질문에 대한 기술을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다. 나의 가정과 남편과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동안 함께 공부한 모두와 또한 테이블 코치들과 간사님들과 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모 코칭 일단들을 마치며 부모 코칭 수업 제의를 받을 당시 나는 이 같은 교육의 기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점점 자라는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또 2008년부터 시작될 어떤 일 때문이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신설 부서를 만들며 섬김이가 많이 필요하다고 교사를 하라는데 솔직히 너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뭔가 하고는 싶었지만 하필 교사라니, 그것도 내 아이 나이에 초등부라니,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고 못 이기는 척 이름을 적어내긴 했다. 그동안 6주 수업 받는 내내 지원자가 넘쳐서 다음 기회에 보자 라는 연락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토요일 밤에 이제는 보자 라는 전도사님 문자가 왔고 나는 받자마자 네 한지연이라고 총알같이 단문을 보냈으니 좀 거시기하다. 미팅에서 만나보니 대부분은 기존 부서에서 오래 교사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생쫓아 나갔던 이는 도대체 뭐 적어낼 것이 없었다. 교사 경험, 반주, 율동, 드라마, 데코, 뭐 동그라미 칠 것이 여러 줄이었지만 말이다. 그래서 나는 딱 한 줄 적었다. 아무튼 예배 40분 전에는 꼭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저를 꼭 도와주세요. 6주의 수업 진행 기간에 남편과의 관계는 대단히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는 좋아진 것도 있고 또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도 있다. 답보 상태인 부분은 아마도 강의를 듣고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나의 부지런한 노력이 부족해서와 또 아직은 단단한 나의 자아 때문인 것 같다. 다음 2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다루게 될까?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대단히 궁금하고 기대가 크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처음에 한 질문에 대해 질문은
동의 모두 다 공통되게 바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시작하기 전과 지금과의 변화요? 아까도 썼지만 좀 구체적으로 예. 제가 사실 여기서 제 가정에 있어서의 코칭 기간의 변화 좀 간략하게 적긴 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 오면서 남편과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 받으면서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여기 대단히 많이 좋아진 것이 놀라웠고, 또 아이와의 관계라면은 내가 아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좀 감정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대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문서화되고 또 이성화되면서 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앞으로 쭉 아이를 길러 나가고, 또 내가 내 아이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섬겨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다가갈 때 있어서 이 코칭 과정이 많이 도움이 됐고, 사실 이거 받으면서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다른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전 사실 그 아이들 별로 좋아하는 편이 대단히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체라는 거, 내 아이만이 하나님 형상체가 아니라 이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님 형상체라는 거 알고, 나한테 숨겨져 있는 어떤 은사가 이번 이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다 주신 기회니까 이거 받고 발전되어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강사님한테 많은 기대도 받고 또 같이 해나가는 코칭 우리 기수원들한테도 서로 많이 이렇게 피드백 해가면서 하는 과정이니까 더 많은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앞으로 한교님께서 직면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 수업 받으면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 오는 이 분당 나들이가 대단히 즐거웠어요. 같이 오는 분과 이렇게 저는 서울에서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드라이브 삼아서 오면서 너무 뭔가 마음이 새롭게 리프레시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큰 수학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이렇게 바람 쐬니까 이 자신이 또 가정에 있어서 많이 좋은 영향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부모 코칭을 마치며 별 부담 안 가지고 간단히 작성을 했거든요. 부모 코칭은 나를 찾는 과정인 것 같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잘못된 태도로 아이와 남편이 힘들어했음을 깨닫는다. 또 아이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사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말들은 들어서 알기는 했어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이제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느님이 맡겨주신 하느님의 형상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요즘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을 되새기면서 마음을 잡으려고 한다. 아직 아이의 행동에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사소한 변화들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면 아이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큰 기대는 품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를 소망하며 계속 노력하려고 한다. 추운 날씨에 차를 내주고 찬바람 맞으며 버스 타고 다니는 남편과 잘 안 돼서 답답해할 때 용기를 줬던 큰아이 국준이와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잘 가준 둘째의 정준이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기회를 주고 이끌어준 혜성 엄마와 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소개해준 공태현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과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첫 시험부터 뒤척스럽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눈물도 너무 많이 흘린 것 같아서 여기 오늘 안 오셨는데 그 남자 간사님은 처음에는 신비주의로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많은 걸 너무 첫 시간부터 오픈을 해서 마음이 저도 또한 거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뭔가의 그 실마리를 찾고자 열심히 강의에 임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진지했죠.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 강의를 들으며 마음에 와닿았던 몇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면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이란 곧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게 저는 참 마음에 확 와닿았었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이와 남편에게 영적인 것에 우선 가치를 둬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 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의 비전에 대한 새로운 점검과 그것을 위해 내가 지금도 움직여야겠구나. 그리고 어쩜 부모 코칭을 받는 이 자리조차도 내가 비전의 신발을 신고 벽돌을 쌓는 그 순간이라는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자기관리 부분에서 가장 제게 취약했던 부분은 감정의 관리였는데 이것조차도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걸 바로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감정의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시각과 그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부모 코칭의 그 짧은 강의였지만 내가 아이와 남편에게 돕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지닌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야겠다는 부담감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해답을 스스로 안에서 찾게 한다는 것은 그 남편과 아이가 스스로 찾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숙제이자 부담으로 남는 것은 나의 비전입니다. 내 꿈을 위해 내가 나가지만 그걸 의식하며 산다는 것 또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살고픈 마음에서 약간의 긴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 코칭의 강의의 모든 내용들이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작용하는 힘은 역시 기도의 힘인 것 같고 말씀의 묵상인 것 같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낮아져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색 스카프와 셔츠가 인상적이었던 강사님께 강의 또한 인상적이었다는 말씀과 또 참 재밌게 잘 들었다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입니다. 제가 어저께 스텝이시죠? 네, 태연이 엄마한테 오늘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병원을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지난주도 수업에 빠져서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나서려고 휴대폰을 찾아갖고 가방에 묻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따가 봬요. 근데 선생님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병원을 내가 오늘 하루 빠지고 그냥 여기 가리지 않을까. 소금을 안 써도 어떡하지? 그래갖고 갑자기 가방을 내려놓고 소금을 급하게 20분 쓰고 뛰어왔습니다. 다른 분에 대해서 반복되고 그런 거는 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부모 코칭 강의에 대해서 딸아이 친구 엄마로부터 권유를 받았을 때 6번 강의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라는 반신반의 마음으로 등록했다. 사실 내가 자녀교육에 대해서 들은 강의가 얼마이며 또 본 책들은 얼마이며 또 자녀교육에 대해서 인지하고 깨우쳐도 배울 때뿐이고 본연의 나로 돌아가기를 수없이 반복하지 않았던가. 조금씩 발전이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나에 대해 절망할 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영원한 과제이며 짐이라는 생각은 늘 나를 짓누르는 면이었다. 첫 수업, 선생님의 헤어스타일과 말투가 범상치 않음을 느끼며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나의 마음은 설레었다. 우선 코칭이란 새로운 용어가 정말로 내가 원했던 바로 이거야라는 생각이 스쳤다. 나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또한 자녀를 또 내 주변 사람들을 돕고 격려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에 내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칭찬과 격려, 경청, 질문에 이어지면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수업 시간에 또한 실제적인 면에서 연습을 시키는 선생님의 태도에 처음엔 쑥스럽고 민망했지만 나를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깨닫고 받아들여지는데 어렵지 않았다. 부모 코칭을 시작하면서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자기 관리 피드백에 대해서 마저 강의를 듣지 못한 게 아쉽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다시 나를 더 깊이 볼 수 있고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한 영혼으로 볼 때, 내 남편을 그렇게 영혼으로 볼 때 정말 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 시야가 달라지는 것 중에서 제가 계속 이걸 배우면서 한 달 내내 계속 아팠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희 깊이 내면에 고민하는 거를 모르고 내가 뭘 잘못해서 아픈 거 아닐까 계속 이렇게 좀 점점 긍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랑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냥 몸이 아픈 거다.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지 않고 이렇게 계속 아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든 게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또 그 전에도 계속 이제 갈등했던 게 내 자신의 문제, 또 자녀 문제, 또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세워야 될 위치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 못하는 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신앙적인 문제까지 들어서 전체적으로 제 실존 문제까지 이렇게 막 뒤에 얽히면서 이제 또 제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막 쫙 스케줄 짜놨었어요. 근데 제가 좀 체력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체력과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막 겹치면서 계속 이제 몸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주셨고 내 자녀를 주셨고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셨는데 내가 이 코칭이나 또한 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저희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막 광고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보이셨는데 저희 유치원 동창 엄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더아이즈도 모시고 가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코칭해서 너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기대를 제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숙제를 그렇게 잘하실 거라 생각 안 했었는데 숙제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정말 이렇게 한 회 한 회 오실 때마다 너무 그 발전되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많이 감동받았고요. 저는 코칭할 때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배우는 게.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기가 참 의지는 앞서는데 의욕은 앞서는데 잘 못했었는데 숙제를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해오시고 이렇게 변화된 것들을 집에 가서 하신 얘기를 했던 얘기를 들려주실 때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먼저 선배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정말 기도를 준비 많이 하셨고 마음 준비 많이 하고 오셨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제가 들을 때는 커리큘럼이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교재는 비슷한데 아마 이게 사고 역동이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너무 열심히 준비해 오시니까 소장님도 너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감동 많이 받았고요. 정말 저도 코칭 하게 돼서 너무 박수병 사람한테 감사하지만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계속 이 코칭을 통해서 이 분당 엄마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고 가정들이 많이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사라는 말이요 되게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회장 더 좋아요. 예. 2기 때부터 해서 3기, 4기 제가 쭉 같이 소장님 곁에서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는 걸 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근데 정말 7기에서는 정말 각각 그 3기부터 7기까지 너무 각각의 개성들이 있으셨거든요. 참 이번 7기는 정말 또 어떤 분들이 오실까, 어떻게 변화되실까, 이렇게 상상을 좀 뛰어넘었었어요. 박순, 예, 수련.
수료증 박숙련님, 이 사람은 부모 코칭 1단계 과정을 모두 수료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07년 12월 18일 사단법인 우둥지 교육문화단체 이사장 고준곤. 신혜님, 네, 이하 동문이고요. 네, 이명희님. 언제 들어갔어요? 조성혜님. 아프신 데서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지연님. 커트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희끼리 모임이 아니라 머리 칭찬할 새도 없이 정말 시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부모 코칭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오면서. 그리고 부모 코칭에서도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나를 먼저 자각하고 아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죠? 처음에 누구를 알자? 나를 알자.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네, 내 아이를 바로 알자. 거기에는 남편인 큰 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목표를 세우자. 그다음 네 번째는 실행하자. 우리가 추구하는 다른 여러 부모 코칭도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부모 코칭은 UP, 업 코칭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과정은 코칭 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나를 빼놓고는 타인에게만 맞추면, 내 아이에게만 맞추면 결국은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오늘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먼저 나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부모 코칭이 시작되자라고 하는 방향이 우리 육기분들은 각각의 나는 굉장히 활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쾌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은둔하고 억압되어 있고 내가 나를 굉장히 억압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근원이 어디인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 주부들, 부모 코칭에 오신 우리 엄마 입장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걸려있는 것이 원가족과 남편의 관계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이 철회될 수 있는 시댁과의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긴장과 자기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억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 친구도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그런 말 있죠. 목사님이 키우는 개는 동네에 전부 조롱거리가 됩니다. 목사님의 개도 저렇게 지죠 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활달하고 굉장히 사회생활에 아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내면은 굉장히 약해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바로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 하고 그 친구에게도 TJT 검사를 하고 그리고 깊은 카운셀 코칭을 1대1로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아주 이유 없이 아이를 억울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모욕감과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낄 만한 그런 사건들이 몇 건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가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책이 날라와서 이 아이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게 세게 맞아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감히 아빠인 목사님에게 대적할 수 없어서 그냥 맞고만 있어야 되는 모습. 엄마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수도가에 앉아서 우물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대야에다가 물이 담겨진 대야를 아이에게 뿌리면서 화를 낸다거나 이런 몇 건의 사건들이 이 아이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모멸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부모에게 대적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고스란히 상처로 남아서 4학년, 5학년 그때의 모습으로 이 자존감이 멈춰버리고 모든 사회생활에서 이 사이클과 코드가 그냥 거기서 멈춰서 그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성인이고 어른이고 열심히 사는 어른 같은데 성숙한 성인 같은데 내면에서는 그러한 배경들 때문에 여자친구와 사귀면서도 여자친구에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못해요. 왜? 그 여자친구는 아빠가 반대하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결혼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아빠를 설득해야 되는데 감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그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모에 대한 상처 때문에 감히 대적할 수 없어요. 결국은 여자친구가 헤어지는 상황까지 가도 자기의 속말을 부모에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여러분 정말 비극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내면에 이 걸려있는 문제들이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러한 것 때문인 줄 모르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는 거죠. 1:1 카운셀 코칭을 통해서 그 내면의 문제와 앞으로 성숙의 방향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각하고 안 것 가지고 삶이 절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코치로서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우리 5주, 6주 배웠다고 갑자기 가정에 평화와 화평이 온다는 걸 기대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이제 알았으면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역시 카운셀 코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 상담에서는 내적 치유라고 표현하는데 어찌 보면 카운셀 코칭에서는 치유적인 측면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카운셀링과 다른 것은 이것이 계속 코칭의 기술을 통해서 그 치유와 함께 치유의 변화와 함께 성숙의 방향으로 바로 직행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정말 많은 노력들이 코칭적인 노력이 있었고 엄마와 상담을 통해서 우리 두 아이와 엄마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세상이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데 제 마음이 정말 뜨겁고 제가 올라오는 이 감정을 참느라고 앞에서 제가 인터뷰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선생님들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던 것들은 바로 그거예요. 코칭의 기술 중에 마음 읽어주기, 그 아이의 가치를 인정해주기. 이 아이는 원래 저런 애야가 아니라 이 아이 속에는 무궁화의 에너지가 있는 아이.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 아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품어내고 이 시대의 리더로 자랄 수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다 받아주고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단은 라포 형성을 했어요. 사랑의 관계를 쭉 형성을 해놓고 그리고 성품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사람이 세족식을 통해 성품교육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직면이라고 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면을 하기 이전에 어머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온 배경들을 처음 입학에서부터 했던 자료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아이의 변화들을 가지고 직면을 시킵니다. 우리 종사 같은 경우 아이가 말은 어느 정도 하고 자기 표현은 했는데 이 아이는 여전히 자존감이 약하고 뭔가 자신감이 약한 상태에서는 항상 걸음걸이가 그대로예요. 하나는 이렇게 걸으면 하나는 끌고 가는 걸음걸이.
그건 항상 옆으로 개처럼 걸어가는, 꽃게처럼 걸어가는. 그런데 그날 아이에게 질서라고 하는 이런 성품교육 시간에 종서를 불러내고 종서를 칭찬해줬어요. 인정해줬어요. 격려해줬어요. 아주 과도하게 이제 종서가 이제 이걸 직면을 받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이 들었을 때 종서를 불러일으키고 직면을 시켰어요. 직면을 시키기 전에 그동안에 쌓아놓은 사랑의 관계 자본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전부 아이에게 주었어요. 종서의 가치, 종서 잘하는 점, 뭐하는 점 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종서가 예전에는 이렇게 걸었지. 그리고 그때는 유치원 와서 울었지. 이렇게 걸었지. 말도 안 했지.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보는 그런 멘트를 모두 막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이 마음속에. 탁탁탁. 그 전에 사랑의 관계자원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도 변하지 않는 그 걸음걸이를 수정시키기 위해서 다 직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의 이 에너지와 이 직면을 시킨 에너지가 꽉 부딪히고 역동이 일어나면서 아이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서가 바르게 걸을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네. 그런 종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걸었던 아이가, 자존감이 걸었던 아이가 바로 그냥 바르게 걷는 모습을 보이고 팔과 발을 팍팍 올리면서 걷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때부터 종서는 유치원에서 그렇게 걷습니다. 아이가 그때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물론 계속해서 아이에게 줘야 될 게 있어요. 사랑과 관심과 인정과 칭찬과 이것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탕에 깔리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연구 발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종서가, 우리 정의가 그렇게 자존감이 약하거나 자신감이 없던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 이 변화의 에너지, 이 핵이 커서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남편의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발견을 못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묵혀두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한번 내 인생의 후반전에 깊이 이거를 고민하고 한번 뒤집어 보겠다, 찌꺼기도 긁어내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걸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잠깐 한번 나눔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서로 테이블별로 한번 느낌들을 나누시면서 혹시 들으면서 내 안에 우리 부모님과 관계는 남편과 관계에서 내 사이클, 나는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데 나는 이런 것 같아. 우리 부모 코칭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싫더라, 밥맛이더라. 이런 것도 꼭 어떤 사람만 만나면 밥맛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좋아. 그리고 아이가 어떤 행동 보이면 무조건 정죄하고 칼, 창, 막 대포까지 막 쏴대. 어떤 상황 만나면 한번 그걸 잠깐 한 10분 정도 고백하면서 그런 자기의 마음을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만 오늘 아침에 뭐 늦었고 뭐하고 뭐 이름을 연속곡 얘기하지 마시고 수다로 분위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잠깐 한 10분 정도 한번 테이블을 한번 나눠보시죠. 예, 우리 내분들께서도 서로 편안하게 교육에 관련 주시면서 한번 나눠보시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십시오. 그런데 이 직면의 과정에서 항상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관계자만. 이 형성을 탄탄하게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의 말이 진실로 들리게 되고 그 진실은 통하게 됩니다. 엄마가 평소에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엄마의 말은 아무리 그 상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빌고 이야기를 해도 아이는 그것이 진실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부스럼, 더 큰 상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할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아이의 이런 모습이 보이나 봐 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찌꺼기를 긁어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나의 오염된 사이클링 이걸 다 긁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자분을 마음껏 쌓아놓으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직면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직면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직면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우리 2단계 카운셀 코칭 하면서 TJTA 검사하면서 나는 엄마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용서가 안 된 분들이 많이 스스로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알았으니까 먼저 아이들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진심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가 그때 이러려 했는데 너 기억하지 않을 아이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 못해도 몸으로 익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몸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없지만 무의식 가운데 몸이 그 상황을 그대로 끌어내요. 표정이 행동이 끌어내요. 그래서 그걸 담을 수 없으니까 이 도저히 몸에서 담아낼 수 없으니까 틱으로 나타나는 거죠. 눈을 깜빡인다거나 입술을 깨문다거나 어깨를 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틱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억압된 이런 것들, 상처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찌꺼기들을 긁어내셔야 돼요. 그때 내가 이랬었는데 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너 그때 그랬었잖아. 너 힘들었잖아. 엄마가 그때 너 혼자 보내놓고 엄마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를 힘들게 했었어. 미안해. 이 문을 계속해서 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들 상황까지. 이걸 거꾸로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강화의 효과에서도 이 상황에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 좋은 상황들, 좋은 자녀와의 관계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아이하고 용서가 아니라 이걸 강화의 측면에서 야 그때 우리 행복했었지 뭐 했었지 사진을 보면서 그것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아이들의 사진에서부터 우리 유치원에 역사신문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결혼하고 태어나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사진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엄마 마음이 어땠어? 너가 임신했을 때 아빠는 날아갈 것처럼 기뻤단다. 세상을 모두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그 기쁨 너 알겠니?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부모님들의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해주시죠. ETNG 대표이사 강구경입니다. 네. 제가 회사 이름을 지을 때 그러니까 네트워크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E-Technology for Network Generation. 한국말로 하면 사실은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또 관계의 제너레이션이라고 모든 게 관계와 관계가 엮여져서 이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름과 여기 어떤 세미나와 관련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숨이 차서 여기서 칼이 짜서 말을 빨리 하고 숨이 차가지고 말을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막 헛헛거리는데 죄송합니다. 살 좀 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느껴본 거는 와 참 부럽다. 이런 그 아름다운 그 고민을 하고 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애들을 차세대 프로젝트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아직까지 싱글입니다. 오늘
대출을 어떻게 받을까 그 생각하면서 지금 기고하고 계속 전화하고 그러는데 그거 빨리 좀 접어놓고 나도 좋은 신랑 만나서 이런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면서 세 가지 단어가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는데 사랑의 관계 자본 되게 좋은 얘기 같은 것 같고, 그다음에 온갖 통들이 모여서 열불, 소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학교라는 곳을 경험하고 또 스텝으로 모시고 있는데 거기가 1730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0년이 넘었고 지금은 재단법인으로 국가의 지원도 받고 있고 지금까지 교육받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5주 동안 회비도 10만 원 거의 비슷합니다. 토요일마다 5시간씩 교육을 시키는 과정인데 거기에 시작도 아주 이런 작은 모임에서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1730회가 넘었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그렇게 발전한 그 아버지 학교라는 모임과 굉장히 유사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임이 그것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아버지 학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제가 이제 교육받아서 들은 바로는 거기 뭐냐면은 아버지 학교 5주 교육받는다고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다만 거기서 가르치는 거는 변화를 위한 방향 전환까지는 거기서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변화돼서 진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변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1기, 2기, 3기 받으신 그 선배님들이 지금 뭐 하냐면은 스텝으로 봉사를 하고 계세요. 조장하고 있고 이 모임에서 식사 제공하고 있고 청소해주고 있고 주차 관리해주고 있고 그런 거를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이렇게 계속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기 모신 분들이 다시 또 스텝으로 또 조장으로 또 이렇게 봉사하는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들 교육을 위한 부모님에 대한 모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 마지막 모임은 아버지 학교에서는 가족이 다 모입니다. 아빠, 엄마, 아기 여기도 남편분과 자녀분이 같이 와서 오늘 이런 은혜를 나눴으면은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데요. 노트가 10장이 넘어요. 저희 적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지나고 나면 다 까먹거든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그래서 오늘 이걸 쭉 적은 걸 다 정리를 해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을 받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은 분명히 감동이 있었고 변화하기 전과 변화 후가 있었고 분명히 여기는 변화를 시키는 역동이 있었다. 역동을 일으키기 위한 직면을 만들어냈고 그 직면을 일으키기 위해서 과거의 자아와 또 변화된 후의 자아를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서 변화 후에 된 본인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직면, 역동, 사랑, 관심, 인정, 칭찬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 때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웠던 것 그걸 통해서 승리했던 그런 감동으로 눈물이 나왔기 때문에 6주 동안 여러분의 과정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고 또 그에 대한 결과가 얼마큼 컸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모임의 결과가 한눈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동안 리더하신 분, 또 도움을 주신 분, 직접 7기생으로 그 과정에서 또 얻으셨던 분들 그 마음을 그야말로 한마디로 읽을 수 있었고 또 볼 수 있었고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수료하신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계기를 발견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축하하러 오시고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고소장님 부러웠습니다. 예, 맛있는 거 사주셨네요. 우리가 나무를 잘라보면 그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나이테는 그냥 원이구나 그게 아니고 감으로 쓸 때 또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되었을 때 그런 흔적을 다 담고 있습니다. 나이테는. 우리 사람들도 인생의 나이테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또 내가 풍족했을 때, 내가 좋은 교육을 받았을 때, 내 자신 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 그런 나이테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식물을 잘라서 우리가 나이테를 보면 그 나이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잡아 늘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관계 모든 것들 핵심 가운데는 항상 심지어 여러분의 자아의 중심 가운데는 항상 어떤 가치라는 것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겠죠.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가와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해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해 갈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인생이 거기에 투자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품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그림을 그려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참 부러웠습니다. 이 부모 코칭 그리고 앞에 있는 기수분들이 또 이렇게 섬기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연대되어져서 아까 아버지 학교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학교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미래의 사회, 세상에 여러분들이 화두를 던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고수님께서 보고 마지막으로 축도로 마치래요.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수고하신 우리 고수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이들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항상 현재의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우리가 점검하고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이 사회,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 우리 가운데 꿈과 소망이 항상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이로써 부모 코칭 송년 모임과 함께 7기 수료식 끝났고요. 식당은 저기 길 건너에 서브웨이 샌드위치 건물 2층에 멍석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고등어 김치조림하고 무쌈을 예약해 두셨답니다. 드시고요. 회비 10,000원은 하시다가 황경호님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고 그리고 차량을 여기 두시고요. 걸어서 운동실에서 끊으실 거예요. 예, 들으셨죠? 차는 그냥 여기 주차 그냥 두시고요. 걸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운셀 코칭 아직
지원 10명이 정원인데요. 아직 몇 분의 그게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한번 교육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